시적 재능을 확신해야 돼요. 저 한강만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만 예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얼마든지 한강처럼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좋은 작가고 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이건 과장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그 정신력은 잠재된 능력의 일반인들은 한 2%나 5%밖에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용 못한다 그래요. 천재 정도 되면 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능력이 한 10% 정도 발휘했다는 거예요. 천재들은 한 10%. 그런데 우리도 내 속에 엄청난 그런 어떤 글 쓰는 능력이든 뭐든 우리가 이건 예술이니까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꺼내 쓰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위대한 천재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스스로 믿지 못하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저는 실제 시인이에요. 저도 이제 시를 쓰니까 실제 시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상 세계를 지워버리고 전혀 엉뚱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릴케를 불러내고 돌아가신 김열 교수님을 불러내고 김현성을 불러내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는 실제 시인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벌써 내포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를 쓸 때는 그 자연인으로서의 이상욱이 아니라 정말 시를 쓰는 그때의 나는 지금 강의하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는 그걸 이제 내포적 시인이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내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눈빛도 달라지고 사고도 달라지고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형성됐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 않긴 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그 다음에 뭐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릴 때부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바르게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틀에 다 갇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를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술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개방적인 다양한 불교적이거나 뭐 유교적이거나 그런 쪽에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한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융통성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어요. 세계에 대해서 자유롭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 같으면 절대 앞에서 가을에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시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기독교 세계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한계를 지닌 사람이지만 내가 시를 쓸 때는 내포적 시인이 돼가지고 굉장히 영혼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옛날 같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대 같으면 그 뭐 이영도와 청마 유치한이
정말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그 여유신 이용도가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그 20대 어떤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혼을 한 사람이 그 다른 여자와 로맨스에 빠지고 그게 미안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건 도덕은 도덕이고 그건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건 얼마든지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도덕률이나 질서에 딱 매여 있으면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예술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것도 미화될 수도 있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최근에 뭐 그 얼마 전에 벌써 그 결혼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뭐 사랑에 빠져가 사랑인지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것들이 그때는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죠. 네. 그 없어진데 아마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간통죄 이런 것들은 현실 법에서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현실 세계고 예술 세계에서는 이제 그건 그거고 예술은 거기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세계 질서의 지배를 받는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내포적 시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질서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어서서 뭔가 현실 세계는 플라톤이 말할 때 그건 하나의 현상계고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리는 그 현실 넘어 또 다른 곳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그 현실에 묶여 있으면 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포적 시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실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를 쓰실 때 현실의 나로서 시를 쓰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내포적 시인이 되어 쓰는데 플라톤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인이란 재빠르고도 날개가 달린 그리고 신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다. 시인이란 그 자신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읽어버리고가 아니고 잃어버리고 정신도 그 내부에서 잃어버려 무아적인 상태가 될 때 영감을 받아서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그럴 때 새로운 어떤 영감이 와서 시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어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래. 내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상력을 넘어서 뭔가 내 속에 또 다른 영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는 뭔가 그런 신비한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정지용의 시의 옹호라는 데도 보면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정정한 그 송이어도 좋다. 우리 이양씨 오시네. 큰 이제 이양씨 하세요. 나는 갈게. 시인은 정정한 그 큰 소나무여도 좋다. 굽어 보고 고만하라. 그러니까 큰 어떤 시인의 어떤 그 정신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거대한 어떤 거대한 나무.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로서 굽어보고 고만하라. 고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자만심 같은 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한 마리 맹금이어도 좋다. 시인을 비유적으로 큰 소나무로서 세상을 위에서 내려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맹금, 독수리라든지 뭐 매가 이렇게 떠도 그게 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현실 세계고 그 바닥을
높이 서서 바라보면서 그 위에 한 마리 새가 되어서 세계를 바라볼 때 내포적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의 나로서는 늘 그 뭐 오스마트 가서 뭐 싼 물건 사고 뭐 지금 또 남편 밥 해주고 또 애 그 학교 가는데 또 이제 데리러 가야 되고 늘 이런 생각 이런 현실 거기에서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위에 한 마리 매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정신으로 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갇혀서는 좋은 시를 쓸 수 없다.